좌상단 자막 하이라이트. 또 어쨌든 그 DUR 정보 활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한 심평원의 원인 분석이라든가 개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을까요? 그러니까 법안이 있어도 사실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. 김예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준고 원장에게 2차 보충 질의를 하고 있다. 질의를 드리겠습니다. 마약류 관련 그 PPT 띄워주세요. 그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작년 한 해 의료용 마약류는 무려 10억 3천만 개 처방되었고 굉장히 늘고 있죠, 원장님. 왜 이렇게 늘고 있을까요? 이게 여러 루트로 아마 처방되는 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이런 문제를 또 방지할 수 있는 것에 심평원에 굉장히 좋은 운영하는 DUR 시스템이 있지요. 의사나 약사가 처방 조제하는 의약품을 시스템에 입력해서 중복 성분, 금기, 용량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. 이런 것이 있는데 PPT 두 번째 페이지 보여주세요. 실제로 이제 2020년부터 24년까지 전체 마약류 처방률 10% 정도 느는 동안에 펜타닐전과 패치 처방량은 20.6% 줄었는데, 이는 펜타닐 처방전 발급 시 환자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정책이 효과로 분석이 됩니다. 현재는 DUR 사용이 재량이라서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의 이유로 DUR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사각지대를 제가 없애기 위해서 지난해 8월에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조제 전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약사법과 또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, 국감 때 원장님께 이게 동의를 얻었어요. 그때 동의하셨었죠? 예, 맞습니다. 올 초에도 또 올해 안에 이 확인 의무화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 중이신가요? 예, 법안을 추진 중이고 어르게도 좀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PPT 3페이지 보여주세요. 근데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DUR로 금기 주의 정보가 제공되어도 처방 변경으로 이어진 경우가 작년과 올해 모두 9%에 불과합니다. 현장에서 DUR 정보 그 활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또 확인이 됐어요. 그래서 마약류 약물 오남용 방지나 환자 안전 보호라는 목적을 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. 또 현장에서 DUR 정보를 법만 있다고 이거 사용 안 하면 별로 유명무실하잖아요. 그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고요. 또 어쨌든 그 DUR 정보 활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한 심평원의 원인 분석이라든가 개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을까요? 그러니까 법안이 있어도 사실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.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는 의무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, 초기 DUR이 도입될 당시에는도 굉장히 저항감이 좀 있었습니다. 하던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이 DUR이 초창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 반대가 많았는데, 요즘에는 스피드도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됐는데, 새로운 일이 되다 보니까 이스케이프하고 넘어가면 이게 그만인 이런 상황이라서 그걸 좀 제도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런 디테일은 또 우리가 법안 상위법에서 다룰 필요까지는 없고, 어쨌든 심평원 차원에서의 개선 의지는 있으신 거죠? 예. 다음 질의 이게 좀 다른 내용인데요.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 건수 금액이 계속해서 늘고 있더라고요. 부당 청구 적발 건수가 461건에서 612건 뭐 이렇게 계속 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? 이제 어쨌든 부당 유형별로 또 봐도 거짓 청구에서 54건에서 뭐 200 몇십 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. 또 산정 기준 위반도 또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. 줄고 있는 게 아니라 늘고 있고요. 본인 부담금 과다는 25건에서 55건으로 또 2배 이상 증가했으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. 혹시 이 점도 알고 계시나요? 예. 이 왜 그런가요? 여러 가지 형태로 삭감하고 여러 가지 피날티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 부당 청구가 늘어서 저희들도 사전 예방도 하고 자율 점검제도 하고 다방면으로 예방 활동도 좀 하고 있는데, 종합적으로 한번 뭐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. 이게 거짓 청구, 본인 부담 과다나 대체 청구 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유형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을 정부는 의료 현황의 어떤 도덕적 해이로
하고 있어야 하는데요. 그런지 좀 의문이 들고 또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고 보시는 것도 있으신가요? 아마 제도적 뭐 개선이 필요한 게 있나요? 청구 시스템에 네. 정확지 않은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부당 청구 예방 시스템을 사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? 그래서 지금 이 많은 기관에는 좀 처벌이나 강력한 뭐 퇴출 장치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, 지금. 근데 이 아무래도 부당 청구나 산정 기준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생기는지 좀 메커니즘을 좀 저희들도 어디서보다 파악하고. 또 어쨌든 이건 굉장한 도덕적 해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원장님 동의 안 하시는 건 아니죠? 예. 하시긴 이건 하시는데 없애야 되는데.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네. 그 의료기관 뭐 요양기관에 학대 얘기했지만 뭐 삼진아웃 제도라든가 이게 계속해서 늘고 있죠. 만약에 줄고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늘고 있으니까 분명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냥은 안 되겠고 그러니까 한 번은 예를 들어 경고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면 좀 더 엄중하게 좀 이렇게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? 예. 그래서 선량한 의료기관이 오히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그 계획을 대책을, 좀 세워주시고 종감전까지 뭐 만약에 확실한 게 안 나오더라도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은